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미디어 해설은 정유라 씨에 관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물론 언론이지만 그리고 자주 수사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되고요.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됩니다.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이 수사를 하고 언론이 기소하고 언론이 판결을 내립니다. 신문을 보여드립니다. 매일경제신문 6월 1일자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학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입학했다. 그리고 다 잡아떼는 정유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정유라 씨 사진이 있네요. 정유라 씨가 이제 공항에 입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내려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여러 가지.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입학 특혜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학 입학 전형 때 메달을 걸고 간 이유는 어머니가 메달 들고 가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또 대한항공에 같이 타고 온 대한항공의 승객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유라 씨는 비행기 안에서 긴장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밥이 남았는데 비빔밥도 아주 잘 먹고, 두 번째는 죽으로 식사를 했다. 그리고 너무나 태연하게 비행기 안에서 모니터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감상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은 입국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유라 씨가 입고 있는 옷이 있었는데요. 이 옷이 보니까 이게 스마일 티셔츠라고 그러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티셔츠가 스마일 티셔츠라는 건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스마일 티셔츠인지. 그런데 국민이 스마일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정유라 씨 보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했어요. 입국장에 나와 있는 국민들에게 정 씨가 입국장에서 모르쇠로 답변을 일관한 데 대해서 분노가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언론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재판까지 끝냈습니다. 수사를 끝냈죠. 왜냐고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잡아떼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다 잡아떼는 이라는 표현은 언론기관에서 사용하기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은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쓸 수 있습니다. 물어보다가 수사하다가 다 잡아떼지 말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사기관은 이 피의자가, 범죄인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인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언론은 뭐냐면 정유라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정유라가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정유라가 스스로 입학 할 때 스스로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데 잡아뗀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확정하기 전에는 잡아뗀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대학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입학했다고 정유라가 대답했다. 아니면 정유라 씨가 자기는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모두 부인했다. 자기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것이 언론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매일경제신문의 기사는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정유라가 범인, 죄를 졌다고 확신을 가지고 쓴 기사의 흔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대한항공에 탄데
긴장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 같이 대한항공에 탔던 사람 그 승객들이 인터뷰를 했죠. 긴장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반성할까요? 이미 이 매일경제신문 기자는 정유라는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여기도 있죠. 모르쇠의 답변에 부글부글. 모르쇠라는 건 뭐냐면 잘 아는데 자기가 저질렀는데 모른다고 우리발을 내민 속된 표현으로 우리발을 내민다는 것이죠. 부글부글 끓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은 이미 검찰이 기소했고 그리고 구형까지 내린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 판결까지 내린 거고요. 정유라 씨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인입니다. 이 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유라 씨가 입학의 부정을 스스로 저질렀고 본인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나쁜 짓을 했다고 확정을 하고 기사를 쓴 겁니다. 작정을 하고 쓴 기사예요. 이것이 언론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마도 이런 사건 기사는 그렇게 고참 기자가 쓰지 않습니다. 대개 언론사에서는 신창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쓴 것을 데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교정을 보거나 봐주죠. 틀림없이 고참 기자나 부장급이 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참 기자나 데스크도 역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역시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아주 의미 있는 기사가 있네요. 정유라 씨가 이제 이 검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어요. 법원에. 그 사진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내가 불법감찰 피해자다. 뻔뻔한 우병우라는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역시 우병우 씨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어요. 이미. 뻔뻔한이라는 표현은요. 이런 표현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을 저질렀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그럼 우리가 뻔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매일경제신문 기사는요. 이미 우병우 씨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 불법 감찰을 한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고 확정을 했어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병우 씨를 감싸거나 정유라 씨를 감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수사를 하거나 내가 판결을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검찰에서 할 거고요. 판결은 법원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굳이 본인이 아니라고 항변한다면 뻔뻔하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표현은 주류 언론이 써야 할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은 이렇게 스스로 수사관이 되고 검찰이 되고 그리고 법원 판사가 돼서 기사를 써봤습니다. 이게 올바른 언론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시원하다. 기사 잘 썼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언론이 여러분 편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언론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내 뜻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짓을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하고 판결까지 내려서 기사를 써버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억울함을 우리는 어디 가서 호소하나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언론은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 언론은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권을 마구 유린해요. 언론은 수사관이 아니고 그리고 판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아니고요. 언론은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예단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범인으로 확정을 해서 뻔뻔하다, 모로쇠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이런 표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어둡네요.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그러나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미디어였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